미래통합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신 염동열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그러니까요. 예. 어제 뵀는데 어제 뵙고 오늘 이제 또 뵙는데 이제 뭐 짧게 좀 이제 먼저 여쭤보면은 인재영입위원장을 활동하시면서 어떠한 기준, 그러니까 인재영입도 이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 모셔야 되는 이런 큰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틀 그리고 어떤 기준이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네. 인재영입을 통해서 네. 우리 당시의 자유한국당의 네. 혁신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재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재영입을 국가 경영과 국민 참여. 과거에 인재영입은 장차관을 지낸 분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어떻게 보면 특정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인재영입에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걸 국민 참여와 국가 경영으로 나눴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민 속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 또 약자 편에 있는 사람, 또 국민 속에 숨은 영웅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영웅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청년 여성, 그리고 특히 우리 주부들, 준마 정치라고 저는 명명합니다만은 생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국민 속에 있는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간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를 뒀고요. 국가 경영은 우리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안보, 교육, 경제, 국방 이런 분들의 또 전문가를 모셔서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가치를 세워가고 새로운 보수로 발전하는 당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를 이제 경영하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그런 모습도 갖추겠다 하는 생각으로 국가 경영과 국민 참여에 국민들을 모시는 뭐 그런 인재 영입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혹시 인재 영입을 시도하신 분도 계신 건가요? 지금 사실은 인재 영입은 12월 말 1월 초에 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한 25 정도 세트가 돼 있는데 그동안에 통합의 문제라든가 또 미래한국당의 문제 또 대표께서 이제 종로에 가시는 일정 때문에 발표를 하지 못한 분들이 3분의 1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의 1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또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또 참여하고 또 하나의 감동의 이런 국민의 이런 인재 영입을 좀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하고 또 그분들에게는 또 국민들에게 내가 우리 자유한국당 인재로서 영입돼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고 하는 각오와 소신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뭐 의원님을 통해서 많은 이제 아직 발표하지 못하신 분들 한번 제가 차근차근 한번 좀 이곳에 초대를 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민주당의 경우에 좀 논란이 몇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미래통합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혹시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한 150명의 그 대상자들을 만났고요. 최소한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넓혔고 또 우리가 특히 청년 여성이나 서민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제 얘기하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되신 분과 안 되신 분을 합하면 저는 그래도 국민 참여와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는 그래도 한 90 정도의 틀은 갖춰졌는데 이것이 발표를 좀 3분 2 정도 못하다 보니까 한 50점 정도.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아마 이해찬 대표나 양정철 연구소 소장이나 또 윤호정 이제 총장이 직접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인재 영입이 되신 분들이 솔직히 이제 자기의 여러 가지 역할과 또 때로는 당에 도움을 주기 위한 또 자기 고백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비교적 저희들은
사회적으로도 신망받고 네.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으로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도 인재들이 모였다 하는 네. 차원에서는 뭐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상당 부분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 네. 그것은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의원총회 영상을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의 의원님들 혹시 영입 과정에서 뭔가 좀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아마 이제 그 통합을 좀 이루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인가요? 안철수 이제 네. 국민의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던 것으로 알고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네. 혹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의원님들을 이제 제가 찾았고요. 그러나 그 의원님들이 하나의 당을 옮겨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나름대로 가치도 있었고 또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이동섭 의원께서 들어오셨는데 이동섭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철수 대표에게 결국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통합을 범보수가 되면서 네. 안철수 대표만 오면 완전 대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 문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야당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하나의 국민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동섭 의원을 먼저 모셨고 그리고 김삼아 네.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혼자 들어오시지 마시고 네. 결국은 국민의당에 대한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네. 다만 국민의 명령이 통합이고 또 문정권에 맞서서 새로운 정치를 펼 수 있는 것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함께하자. 네. 그래서 김수민 의원과 또 신용현 의원님을 제가 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잘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까지 들어오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네. 제가 한 4차례 정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당에 대한 우리 이런 길도 얘기했고 대표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럴까 여건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마 신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교안 대표나 미래통합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일주일 동안 네. 이제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네. 또 쫓아가기도 하고 네. 또 조율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제 입당을 하셔서 네. 저는 매우 감사드리고 다만 안철수 대표도 네.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대권을 꿈꾸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비례 정당의 대표보다는 네. 저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네. 정말 새로운 정치를 펼쳐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의료 봉사를 하러 대구에 가셨잖아요. 안철수 네네. 대표가.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대구를 또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우리 김용호 공관위원장님이나 네. 또 만나시겠다고 한번 하셨는데 아직 네. 안 됐고 또 대표님들이 만나는 정도의 급이죠.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당에 참여하지 않고 저희 당에 들어온 의원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네. 우리 안철수 대표가 저희 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네. 그렇게 다르지 않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정말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 한번 만나만 준다면 네. 가서 한번 뭐 그냥 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안철수 대표까지 대통합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선봉장이 또 되실 수 있겠네요, 의원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꿈이라고 그럴까요? 네. 또 그러한 상상이 사실 현실로 네.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또 실천해 보면 네.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하나의 이런 단 1%의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합, 진정한 의미의 대통합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이제 많은 좋은 분들을 영입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통합을 이루고 총선 승리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저는 좀 사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네. 안타까웠고 이 작년에 패스트트랙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황교안 대표님 단식 그리고 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4+1 협의체에 이 엄청난 폭거에서 제가 의원님을 지켜봤을 땐 정말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더 이상 이제 5월 30일부터는 의원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좀 마음이 네네. 아픈데 불출마 좀 어떻게 결정하신 건지요? 그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 제가 재선이 되고 아마 이제 저희들이 야당이 되고 네. 야당에 저는 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대안하는 투사가 아니고 진정으로 문 정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뭐 그런 역할을 좀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이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정 혼란 사태 때 네. 수석 대변을 맡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당은 산소 마스크를 쓴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네. 이렇게 버텨나가는 이제 그럴 네. 때 전략부총장 또 총장도 잠깐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 비서실장 최고위원을 맡으면서 네. 우리 당이 이제 갈라져서 일부 나가셨고 네.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다 사실 이제 주저앉을 정도의 그런 실망과 또 이런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묵묵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강원랜드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채용 비리인데요.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과 지역의 자녀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네. 그리고 폐광지 특별법에 보면 지역의 자녀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우리 지역의 많은 이제 광부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무실에서 추천한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추천한 것이 그게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 문호가 전국 전체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이 강원랜드는 폐광지 자녀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쿼터제를 만들어서 뭐 100%가 안 되면 70%, 50% 정도의 쿼터제를 통해서 지역 자녀들이 도시의 자녀들보다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쿼터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6개월 뒤에 주장하고 나서 이제 50% 쿼터제로 해서 지역 자녀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 본인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위법 행위를 하거나 달법 행위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합법도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좀 억울했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리를 놔달라 또 우리 지역에 농가 피해를 해다와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정치 활동이고 또 지역의 자녀들을 취직을 시켜달라고 하는 정치 행위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좀 나름대로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재 영입을 맡으면서 좋은 인재들을 모시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저의 이제 지역구 문제는 좀 솔선수범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제가 이제 유죄 판결이 났고요. 물론 6개 중에서 하나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변명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무슨 이역을 가했다든가 뭐 강제를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석연찮은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공천 과정에 있어서 혁신 공천 또 이기는 공천에 있어서 혹시 인재 영입인장이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한 달여 정도의 나름대로 숨고르기라고 그럴까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면서 지난 제가 며칠 날이죠? 26일 날인가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제 불출마를 통해서 또 혁신 공천이 또 이기는 공천이 더 걸림돌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뭐 나름대로 당에 제가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또 제 임무를 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폐강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린다면 네. 정말 최선을 다해왔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자녀들 위해서 뛰어왔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악법이라면 내가 또 거기에 순응하겠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생겨도 또 수만 번 생겨도 우리 폐광지 자녀들 위해서 취직시켜달라. 그다음에 많이 고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고요.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은 결코 저는 여러분들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폐광지 발전을 위해서 제가 설사 국회의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곁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 권익과 또 폐광지 자녀들의 복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도와주셨던 우리 태백, 영월, 경창, 정선, 행성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송구한 마음도 이렇게 기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지금 정권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파주의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대기업에 그것도 채용 공고도 없었는데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의 뭐 국회의원의 자제는 또 로스쿨에 들어가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작년 한 해 여름부터 뜨겁게 달궜던 이 조국 게이트.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의원님께서 뭐 억울하시다 그리고 이제 재판 중이시니까 좀 말을 좀 아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역 청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지역에 좀 유망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달라 그러는 것이 채용 비리면 그리고 그러면 시장과 군수는 추천해도 되는데 국회의원은 추천하면 그게 비리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받아서 시장과 군수에게 전달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아무 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잣대를 한다는 것도 솔직히 저는 너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하셨잖아요. 네, 뭐 네. 사실 이제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이 좀 있기를 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응원을 보내고 네. 또 불출마에도 격려를 해주시는 것은 아까 그런 얘기죠. 네.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의 자녀들을 취직시켰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주는 대가가 그렇죠. 이 대가가 너무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수만 번 이게 언론에 나오고 네. 또 검찰이 그걸 발표를 하고 재생산하고 네. 확대 보도하고 네. 1년을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네. 사실은 해체 위기도 사실 맞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픔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만 그래도 3년 동안 수사 또 재수사 재재수사 대통령이 직접 20여 명의 수사관을 만들어서 특별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그 강원랜드는 이권 사업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단 이런 한 푼도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네. 거. 그다음에 한 5,500명 정도 직원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조카만 이제 한 12명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친인척이 뭐 그 지역에 사는 네. 사람들이 한 뭐 몇십 분 되는데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추천한 사람 중에 다 폐광지 이제 광부의 아들 딸들인데 거기도 단 한 명도 뭐 제 비서라든가 인턴이라든가 뭐 친인척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영적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로지 패트법에 의해 만들어진 강원랜드가 폐광지의 자녀들을 그래도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원칙에 열심히 해왔다라는 생각에 나름대로는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해도 이제 구하고 싶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쪽에 그래도 괜찮은 국회의원이었다. 그 청렴한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일해 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불출마하고 설사 이제 야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래도 마음에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 긍지라고 그럴까 또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큰 비리 그리고 실제로 법을 어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사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염동열 의원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는 게 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요. 솔직히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고초를 겪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보도에 뭐 비리가 있다, 뭐 수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질만 하지 사실 이게 뭐 5건의 무죄 그리고 하나 이 유죄도 사실 좀 석연치 않은 좀 판결문을 봤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제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좀 억울하신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시지만 이 이야기를 좀 꼭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신 염동열 의원님께서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탄압이 아닌 탄압을 받고 계신 거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사실 이번 총선 이후에도 또 하실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우한 코로나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그나마 조금 이제 숫자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제가 올 아침 기록으로 네. 19명 정도 되는데요. 자칫 방심하면 네. 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강원도의 하나의 이제 행정 운영으로 봤었을 때 좀 아주 치밀하게 또 여러 가지 중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는 이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도민들도 걱정하고 계십니다만은 각자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이런 예방에도 주의하시고 또 우리 도 당국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펼치셔서 우선 이제 강원도만이라도 우선 이렇게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또 그러한 여력 속에서 우리 대구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의료진도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서 우리 강원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빨리 국민 안전으로부터 좀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참 빨리 우한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전국이 다 비상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상이고 국회도 사실 좀 비상인데 이 코로나 특위가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총선 뭐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많이 여쭤봤는데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이제 코로나는 일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는 이제 잣대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국민의 선택 이런 것들이 저는 실제로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한 시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이다, 당원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속에 그래도 부강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나라가 2, 3년 안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IMF보다도 몇 배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아우성이고 이제 국민의 소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분노로 변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외교 문제도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지수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고립된 하나의 섬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이런 외교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북한 문제라든가 미국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안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보다 훨씬 더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국가 경영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전한 여당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야당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대립과 충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지적하는 것도 실제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라기보다는 또 흔히 얘기하는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실제로 국가의 장래를 위한 하나의 평가다. 그리고 또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채워나가는 것이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 그런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선택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기울어졌던 미래통합이 이제 새로운 이제 당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 우선,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당에서 응원도 보내주시고 또 사랑도 보내주시고 또 희망도 보여주셔서 네. 이번에는 균형을 잡는 그래서 압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이번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새롭게 거듭난 미래통합당의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참 정치적 탄압 아닌 탄압을 다 받고 계시고 고초를 겪고 계신 그런 지금 상황이 좀 사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여기 시청자분들과 열심히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나 좀 끝까지 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